자, 지금 시간에는 객관식 노동법 관련해서 암기해야 되는 단순 암기 사항들 두 문자를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그 삼순환 마무리 특강에서 했던 내용이라서 뭐 별도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삼순환 영상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PPT를 쏜 화면이 흐릿해서 내용이 잘 안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자, 도움을 다시 한번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다른 소리 말고 바로 나가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단순 암기 사항인데 이 부분이 좀 골치가 아픈 부분이죠.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사이니아 사업장에 대해서,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정, 적용되지 않는 규정, 요것들이 있는데 전체 내용을 다 암기하기는 조금 벅차고, 적어도 요 정도만 암기하면 문제 푸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자, 총칙 파트에서는 다 적용이 되는데 적용이 배제되는 부분이 뒤에 여기 나오는 법령 요지 등의 개시에 관한 규정이 있죠. 요 규정이 일단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암기할 부분은 법령 요지 등의 개시에서 다음에 두 번째, 근로계약 파트에서도 원칙적으로 다 적용을 해주는데 적용 제외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것도 여기 있죠. 그래서 일단 귀향여비에 대한 부분 적용 안 되고, 그 다음에 해고에 관한 법리들도 당연히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해고의 정당한 이유라든가 구제 방법 이런 것들은 사이니아 사업장에 적용이 없습니다. 자, 단 26조의 해고 예고 제도는 입법 취지가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이유를 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세 사업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해고 예고 제도만 적용되고 일단 해고 관련되는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됐죠? 그래서 일단 귀향여비에서 그다음에 해고 관련해서 됐죠? 그래서 앞에 개시 의무의 개, 그 다음에 귀향유비의 귀, 해고 의무의 해, 그래서 개, 귀해입니다. 개, 귀해. 자, 개가 귀하다. 그러니까 장사 못하겠죠. 그러니까 임금 파트에서는 마찬가지 다 적용이 되지만 이때도 여기 나오는 휴업 수당 요것만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까지 두 문자 따면은, 자, 개, 귀, 해, 그래서 휴업을 했다. 됐죠? 개, 귀, 해, 휴업. 자, 이게 적용 배제 규정입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시면, 자, 다음에 근로시간과 휴식 파트인데 이쪽은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이 대부분 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적용 제외 규정을 암기하기보다는 이쪽보다는 적용이 되는 규정을 암기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의 휴식 파트에서 적용되는 것들은 여기 있듯이 첫 번째 휴게에 관한 규정, 휴게, 그래서 휴게할 때 게, 됐죠? 다음에 두 번째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주휴일에 관한 규정, 됐죠? 다음에 근로시간 휴식이 적용 제외되는 사업장에 관한 그 적용 제외 규정들, 그 세 가지죠. 개, 주, 제. 그래서 앞에서 연결하면은, 자, 개가 귀에서 휴업을 했다. 근데 왜 개 주제 때문에 그죠? 그 정도 개 주제 휴업하게 만드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에 개 기의 휴업, 개 주제. 근데 개 주제는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여기가 이제 헷갈리는 부분인데, 여성과 소년과 관련된 요장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 대부분 다 적용은 되지만 이상하지만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자, 암기 보면은, 자, 첫 번째 생리휴가 적용 안 됩니다. 됐죠? 다음에 도덕상 유해사업 사용 제한, 이것도 적용 안 돼. 다음에 야간 휴일 근로 제한, 이것도 적용 안 돼. 야간. 다음에 육아 시간, 이것도 적용 안 됩니다. 그럼 이걸 두 번째 따면은 일단 생리휴학 할 때 생, 그다음에 도덕상 할 때 생도죠, 생도. 그다음에 야간 육아. 그래서 앞에 링크를 연결하면은 여성인 생도가 야간에 육아한다. 여성 생도 야간 육아, 이것들은 절대 적용이 제외된다. 됐죠? 자, 유치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암기하시면 문제 푸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암기한 사항 외에 처음 보는 내용이 나왔다. 그럼 웬만하면 적용이 됩니다. 됐죠? 아니면은, 자, 보통 헌재가 얘기했듯이 사이니아 사업장인데 적용이 안 되는 것들은 입법 취지가 일단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세 사업장이니까 적용되지 않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는 영세한 여부를 따져보는 거고, 영세. 자, 두 번째는 왜 사이니아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되느냐. 자, 이거는 행정감독. 행정감독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요 두 가지 법리로 풀면 좋겠는데 안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거 암기하고 요 두 가지 법리 가지고 처음 보는 내용이 나온다면 채권해 보겠다. 그렇게 보십시오. 자, 다음에 두 번째. 자, 근로계약 체결할 때 17조에 따라서 서면 명시사항 있죠. 서면 명시사항들. 그리고 요거지 않더라도 교부까지 해야 되는 것들. 자, 암기 방법은 밑에 있듯이, 자, 연인의 주소는 서면으로. 그러니까 연임 주소면 연임 주소. 그리고 그 중에서 임에 대한 거는 중요한 거죠. 임금은 좋은 거니까 무지개다. 그래서 암기한 방법은 연임 주소는 서면으로 연임 주소. 다음에 임금은 무지개다. 자,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연은 연차 유급휴가. 자, 임금은 임금.
그다음에 주는 주일, 그다음에 소는 소중 근로 시간. 자, 연임 주소죠. 그래서 연인의 주소는 서면으로 유추하지만 이것도. 자, 다음에 두 번째, 임금은 좋은 거니까 임금은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발음 그대로 가면은 구지개. 그래서 구성 항목, 지급 방법, 계산 방법. 자, 그렇게 기억하자. 자, 넘어가시면, 자, 그다음에 평균 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인데 이걸 끈 이유는 제가 추록으로 나눠드린 부분에서 다시 있으니까 뒤에서 볼 겁니다. 이거는. 자, 다음에 넘어가시면, 자, 다음에 63조 적용 제외. 자, 그러면은 여기 사장에 나오는 근로시간하고 그다음에 휴게, 휴일 이런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 있는데 어떤 사업장이냐? 이 부분인데,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자, 앞에 뭐 토지, 경자, 개간, 뭐 동물 사육, 수산 다 1차 산업 관련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일단 1차로 기억하시고 1차. 자, 두 번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들인데 이거는 관리 감독 업무의 관, 그다음에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의 기. 그럼 순서를 바꾸면 기관 되겠죠. 기관. 그래서 1차 기관. 자, 다음에 감시 단속적 근로는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장관이 승인을 해줘야 돼. 됐죠?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 할 때 고장. 그리고 앞에 감시 단속 근로니까 뒤에 순서를 바꿔가지고 뭐 감단. 그래서 속단이 속단. 감시 단속이니까 뒤에 감시의 감. 그래서 단속할 때 속. 그러면은 순서를 그대로 쭉 가면은, 자, 쭉 가면은 다시, 그러면은 여기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장, 그다음에 감시 단속할 때 감속. 순서 연기하면은, 그래서 1차 기관이 고장 나서 감속한다. 아니면 1차 기관 감속 왜 고장 때문에.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이것들은. 자, 넘어가시고. 자, 다음에 근로시간 파트인데 뭐 다른 것들은 잘 기억하겠지만 최근에 바뀐 조문 있죠. 이거 연수 근로자. 이 부분만 잘 보십시오. 그래서 735 주어일이니까 15 됐죠. 16이 아니면 15 됐죠. 그 외에 나머지 특히 임산부에 대한 부분 있죠. 장관 인가라든가 명시적 청구, 동의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것들. 그다음에 여기 산부에 대해서는 단위비 있더라도 26 곱해가지고 10은 아니고 15, 26, 15. 자, 그렇게 그냥 기억하자. 자, 넘어가시고. 자, 다음에 재량 간주 시간제가 있죠. 즉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큰 업무들은 서면 합의하면은 그 합의 시간이 근로시간 돼버리죠. 됐죠? 자, 그럼 이때 재량 근로 간주 시간 대상 업무가 뭐냐?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두 번째 체크한 것처럼, 자, 첫 번째 신문, 방송, 출판 같은 취재, 편성, 편집 업무입니다. 그래서 취재, 편성할 때 취 됐죠? 다음에 실내 의복, 장식, 공업 제품, 광고 같은 디자인, 구현 업무의 GD죠. GD. 다음에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 개발. 다음에 사회과학, 자연과학 관련해서 연구 업무, 연이죠, 연. 그러니까 GD 연. 그다음 밑에 정보 처리 시스템의 설계. 다음에 분석. 됐죠? 설계 분석. 그러면 연설 분석 되겠죠. 연설 분석. 자, 다음 밑에 방송 프로그램, 영화 제작에서의 뭐 프로듀서라든가 영화 감독 업무. 그래서 방송의 방, 영화에서 방영이죠. 그러면은 쭉 연결하면은 결론적으로 우리 노래 부르는 그 가수 있죠, GD. 자, GD가 연설하니까 그 연설을 분석해서 다시 한번 방영하자.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GD 연설 분석 방영. 이것들이 재량 간주 시간제에 해당되는 업무들이다. 자, 넘어가시고. 자, 다음에 연차 유급 휴가 산정 시에 출근 간주되는 것들이 3개 있죠. 됐죠? 이것들은 그냥 업무상 부상 질병 기간, 임신 중 여성이 출산한 기간, 휴가판 기간, 고병법상 육아직 기간. 그래서 그대로 외우면은, 자, 업신 육아입니다. 업신 육아. 됐죠? 업신 육아 기간은 출근 간주다. 업신 육아. 자, 넘어가시고. 다음에 또 최근에 바뀐 거. 자,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사업이 있죠. 그래서 근로시간은 주 12시간도 넘어갈 수 있고, 휴게시간도, 자, 변경이 가능한 업무들. 자, 이게 종래, 이것들이 종래 23개였다가 현재는 5개로 줄어버렸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5개에 해당되는 사항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보건업에서 보건. 다음에 운송 관련 서비스업에서 보건소. 자, 다음에 육상 운송, 다음에 파이프라인 운송, 다 운송입니다. 운송. 그래서 보건소 운송, 다음에 수상 운송, 다음에 항공 운송, 다 운송이죠. 암기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보건소로 운송한다. 근데 나는 하기 싫다. 노죠. 보건소 노. 그래서 노가 뭐냐? 노선, 여객, 자동차, 운송사, 버스입니다. 버스. 그래서 보건소로 운송하는데 버스는 안 갑니다. 노입니다. 노. 보건소 운송 노.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다음에 밑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할 때는, 자, 이거는 근로자 대표랑 3개월 단위는 서면 합의해야 되겠죠. 이때 3개월 단위 탄력시간제에서 대표랑 서면 합의해야 되는 사항, 뭐 이거 많이 알고 있겠지만, 자, 이거는 대단 일시입니다.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단위 기간 3개월 내에서, 그다음에 그 단위 기간의 근로일, 근로시간, 그다음에 서면 합의 유효기간, 자, 이것들이 3개월 단위 탄력시간제에서 서면 합의 사항이다. 대단히 쉬우, 그 대단히 쉬우. 자, 넘어가시고, 자, 다음에 이번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할 때도 반드시 서면 합의해야 되겠죠. 그러면 선택적 시간제 할 때 서면 합의 내용이 뭐냐? 자, 이거는 첫 번째 대상 근로자의 범위 됐죠. 물론 연수선에 빠지는 거고, 그다음에 정상 기간 한 달 내에서 그다음에 정상 기간 동안의 총 근로시간 됐죠. 그다음에 반드시 근로할 시간대니까 이건 의무 근로시간대. 그다음에 근로자가 그가 결정한 시간대를 정한 경우는 그 시작 종료 시간, 즉 선택한 선택적 시간대. 마지막 0이 정하는 시간은 표준 근로시간입니다.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되겠죠. 그럼 두 문제 그대로 따면은, 자, 이거는 말은 안 되지만 대정 총의 선표다. 그래서 탄력적은 대단 일시우, 선택적은 대정 총의 선표. 자, 넘어갑시다. 자, 다음에 자, 서면 합의해야 되는 사항들, 즉 서면으로 해야 되는 사항들, 그다음에 대표랑 서면 합의해야 되는 사항들인데, 이것도 지운 이유가 별도 프로그로 나눠 드린 내용 가지고 다시 할 겁니다. 뒤쪽에서. 자, 넘어가시고, 자, 다음에 또 단순한 거 해고 예고 의무의 적용 제외. 자, 35조가 평등권익법안으로 삭제되면서 현재는 요 세 가지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은 고3이 불가능하다. 고3 불가능. 자, 첫 번째 고2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 손해를 끼친 경우. 물론 그 시행 규칙이 있긴 한데 이거는 굳이 안 보더라도 딱 봤을 때 고의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네, 두 번째 3은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됐죠? 다음에 전제 사변 때문에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세 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던 35조에 있던 뭐 월급 근로자 6개월 다 삭제됐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고3이 불가능하다. 고3 불가능. 자, 넘어가시고, 자, 다음에 이거 원래 출제하면 안 되는 건데 제일 골치 아프게 만점 방지용으로 나눈 것들이 있죠. 형사처벌 규정, 그죠? 여기 요것들인데 이것도 다 외우려고 하면 한두 것도 없고 적어도 가장 중요한 거 한 두어 개만 좀 기억하자. 자, 그 두어 개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냐? 됐죠? 그게 여기 5년짜리 5땡이죠. 5년 5년 5천, 그다음 밑에 3땡짜리 3년 3천짜리. 적어도 이 정도는 좀 기억하자. 어떻게 기억할 거냐? 자, 첫 번째 5땡짜리 보시면은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자,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 원리에 대한 것들입니다. 보시면은 해고 시기를 제한했다. 자, 해고 시기 제한은 우리 법에 따르면은 세 가지죠. 업산육 세 가지죠. 자, 업무상 부상 질병 기간, 다음에 산전 산후 휴업 기간 그 후 30일. 다음에 육아휴직 기간은 고편법에 따라서 전체 기간. 이 세 가지죠. 근데 만약에 요 시기를 제한해서 해고했다. 그러면은 형사처벌이 제일 세게 들어갑니다. 됐죠? 첫 번째 시기상의 제한, 두 번째 블랙리스트, 취업방해 금지. 이건 정권에서 봤듯이 블랙리스트 만드는 경우는 되게 세게 처벌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취업방해 금지, 시방, 그다음에 강제 근로 금지하는 마찬가지 강제. 됐죠? 그다음에 폭행 금지에서 폭행.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죠. 강제하는 거, 폭행하는 거. 그래서 시방 강제. 그래서 시방 강제로 폭행 뒤에 중간 착취 배제에서 중. 그러면은 시방 강제로 폭행하는 중이다. 시방 강제 폭행 중. 그러니까 와라. 오. 됐죠? 말리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방 강제 폭행 중이니까 와라. 오. 물론 유치 뽕짝입니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자, 다음에 두 번째 3땡짜리들. 자, 요거는 어떻게 기억하느냐? 자, 일단 임금님도 설에는 휴가를 가겠죠. 그래서 임금도 설 휴가. 요것들이 3땡입니다. 3땡. 자, 임금 뭐냐? 임금 지급의 4대 원칙, 전통정직. 그다음에 두 번째 건품 청산. 됐죠? 그다음에 도급사업 특례, 건설업 특례. 그다음에 도설, 그다음에 휴업수당 문제, 가산임금 문제, 그다음에 사용 금지 문제. 됐죠? 그다음에 갱내근로 금지 문제. 다 금지죠, 금지하는 것들. 그래서 요것들이 임금도 설 휴가를 가야 되는데 금지하면은 3땡짜리를 처벌하겠다. 됐죠? 그러니까 임금도 설 휴가 금지. 됐죠? 자, 다음에 여기서 금지를 빼버리고 임금도 설 휴가. 자, 이거는 뭐냐? 요거는 우리 노동법에 있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입니다. 말 그대로 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벌할 수 없는 범죄. 이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즉 합의하면 처벌 못하는 거. 자, 이거는 임금도 그냥 설 휴가입니다. 할 수 있겠죠? 임금도 설 휴가. 그 외에 나머지
다른 뭐 노조법이든 뭐든 반의사 불벌죄라는 말이 나오면은 임금도설 휴가가 아니면 다 틀린 겁니다. 그냥 됐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된 게 있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되는 조문. 자, 이거 주의할 거는 괴롭힌다고 처벌하는 게 아니고, 자, 괴롭힘 신고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하면은, 자, 이거는 괴롭힌 사람을 처벌하는 게 아니고 불리한 처우한 그 사용자, 그 자를 처벌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바뀐 조문이니까 별도로 좀 기억하십시오. 됐죠? 그럼 여기다 연결하면은 앞에 임금도 설휴가를 금지하는 거, 자, 이건 불리한 거다. 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임금도 설휴가를 금지하는 것은 불리한 거다. 요것들이 3땡. 3땡. 그리고 금지를 빼버리면은 임금도 설휴가가 반의사 불벌죄. 나머지 뒤에 밑에 것도 두 문자를 따긴 땄는데 요것들 2땡짜리 있죠? 요거는 좀 과하게 나온 거니까 요 정도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자, 이것까지 나오면 이건 버려야 돼. 이거는 물론 7급 분들 있으면 암기하시는 게 뭐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른 부분 암기 안 하니까 최소한 건기법에 되는 것들은 다 배우자. 자, 다음에 자, 좀 특별하게 한 녀석이 있죠. 1년짜리들. 자,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짜리. 자, 이건 딱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확정된 구제명령이라든가 구제명령을 내용 하나 제시한 적 이행 안 하면은 요때 1땡짜리 1땡. 자, 그 정도 합시다. 형사처벌은. 자, 다음에 그 뒤에 넘어가시면 뭐 여기 보시면 자, 500만 원짜리 벌금들인데 뭐 앞에 거 아시죠? 뭐 균등처우라든가 근로조건 명시 안 하면 벌금이다. 뭐 그 정도 하시고, 자, 다음에 근로자 대표랑 협의하고 합의하는 사항들 있죠. 이것도 잘 나옵니다. 이 두 문자 안 따는 이유는 개별 제도를 하나씩 보시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그 제도 자체 요건이니까. 자, 넘어가시고, 자, 다음에 노동조합에 관한 행정관청의 관여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 배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서, 즉 전문기관의 허락을 받아서 행정관청이 개입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 부분은 암기가 돼야 됩니다. 자, 이거는 여기 두 문자 안 땄는데 뒤에 추록을 할 겁니다. 추록으로. 자, 넘어가시고, 자, 다음에 이것도 종종 나오는 문제죠. 단협 규정 중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이 되는 조항. 자, 이거는 종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단협 위반하면 형사처벌한다. 근데 단협에 어떤 내용이 들어올지는 이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장례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위헌 판결 받은 다음에, 자, 입법자들이 그러면 단협에다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위반하면 처벌하겠다라고 해서 그 내용을 지금 명시하고 있죠. 됐죠? 그래서 암기해야 되는데 보시면 첫 번째, 뭐 가나 다라까지는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 임금부터 안전보건 재부조적, 한마디로 하면 이것들은 33조 1항에 해당되는 규범적 부분입니다. 그래서 규범적 부분은 외울 필요 없이, 자, 일단 나오면은 이거 위반하면 형사처벌한다. 기억하시고, 자, 이제 여러분들 기억할 건 아래 겁니다. 자, 채무적 부분에 불과하지만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되는 것들. 자,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는 방법은 시설 편의 제공, 시편, 뭐 노조 사무실 같은 거겠죠. 그다음에 근무 시간 중에 회의 참석 그다음에 쟁의 행위 관련되는 사항들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중쟁. 자, 정리하면은 규범적 부분하고 채무적 부분 중에서 시편 중쟁 요 네 가지 위반하면은 형사 처벌한다. 자, 넘어가시면 다음에 필수 공익사업 암기 방법인데 이것도 옛날에는 철수 병한통으로 많이 기억했는데 최근에는 그 뒤에 있는 관련 사람들이 문제로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추록에서 별도로 만든 게 있으니까 추록에서 봅시다. 자, 다음에 노동법에서 나온 숫자들이죠. 그래서 뭐 3, 1 뭐 쭉 나오는데 다른 건 다 맞출 수가 있는데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15월짜리면 15월짜리. 그래서 공익사업 시 뭐 쟁의 금지 기간 중지할 때, 공익사업 쟁의 시 쟁의 금지 기간, 다음에 중지할 때 쟁의 금지 기간 등등등 있죠. 됐죠? 그래서 저 15월짜리만 좀 주의하고 뭐 나머지도 헷갈린 사람 있으면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들도. 자, 그렇게 해두시고 뭐 임기라든가 기간들은 뭐 다 3년이니까 이런 것들은 외울 필요 없는 거고. 자, 갑시다. 자, 다음에 우리나라 노동 입법 사인데 헌정사인데 이거는 공무원 쪽에서 안 나옵니다. 나온 적이 없고 이건 노무사 쪽에서는 하나씩 꼬박꼬박 나오긴 나오는데 이것도 헌정사기 때문에 이걸 다 외우려면 한두 곳도 없습니다. 이게 책이 한 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출제되었거나 아니면은 이 자료에서 정리한 내용 이 정도만 봐두자.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첫 번째, 자, 48년 재헌헌법에서부터 우리는 노동 3권이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었다는 거. 됐죠? 그리고 제일 많이 나왔던 거 노동사법이죠. 건기 노조, 쟁의조정, 노동위원회. 현재는 여기 노조법하고 쟁의조정이 합쳐가지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된 거죠. 어쨌든 얘들이 가장 중요한 노동사법인데 얘네들은 전시 상황인 53년에 만들어졌다는 거. 됐죠? 그리고 옛날에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도 규제했다는 거. 뭐 그 정도 합시다. 됐죠? 나머지 부분까지는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이것들은 단순 암기상이니까. 물론 이거 다 두 문자 따서 외우려면 외울 수 있긴 한데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이것도. 왜냐면 이거
출제자들이 마음 먹고 틀리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 있는 정도만 좀 봐두자. 기출된 것들이니까. 자, 다음에 넘어가시면 자, 여기 이제 불이타용인데 자, 취업규칙 93조 보시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죠. 이것도 당연히 취업규칙이니까 중요한 거 다 들어갑니다. 하나 기억할 것만 하십시오. 11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됐죠? 여기 뭐 최근에 입법이 된 거니까 그 정도만 알아두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또 불이타용. 자, 노동조합 규약에 반드시 들어갈 것들. 당연히 이것도 규약은 핵심 내용이니까 중요한 거 다 들어갑니다. 다만 이것도 최근에 바뀐 거 2개 정도만. 그게 뭐냐? 옛날에는 쟁의행위 관련된 사항인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항상 파업하고 나서 싸웠죠. 그래서 쟁의 관련되는 사항은 찬반 투표 결과 공개라든가 투표자 명부, 투표 용지 보존, 열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 기재해라. 그죠? 다음 마지막 내부 통제 문제에 대해서 마찬가지 다툼이 있으니까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기재해라. 뭐 그 정도. 자, 다음에 마찬가지 16조에 나오는 노동조합 총회 의결사항인데 자, 총회는 최상위 의사결정기관이니까 다 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고 또 최근에 의미가 있는 것만 좀 보시는 건데 그게 뭐냐? 첫 번째 합병 분할 해산에 관한 사항 당연히 총회 갑니다.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조직 형태 변경 한마디로 조직 변경 이것도 총회 간다. 특별 결의로. 자, 거기까지가 부록에 대한 내용이고 필기노트. 자, 다음에 제가 추가한 내용들만 조금 더 봅시다. 추가한 내용들. 별도로 이거 뭐 프린터로 나눠드리고 그렇게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건 강의에서 하고 강의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아까 건너뛴 것 중에서 평균임금 계산할 때 제외되는 기간이 있었죠. 그렇죠? 이것도 상식에서 봤을 때 평균임금의 취지가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자, 이게 근로자의 귀책 없이 통상적인 임금보다 임금이 낮아지면 그 기간을 뺍니다. 그래서 그 마인드로 상식에서 풀면 되는데 이것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두 문자로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여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의 출산. 다음에 고병법상 육아휴직 기간의 육아, 출산 육아. 됐죠? 다음에 병력 예비, 민방위 관련해서 그 의무 이행. 물론 사법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건 단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 돈 받으면 포함입니다. 이거는. 됐죠? 그래서 출산, 육아, 의무. 출산하면 육아 의무가 있겠죠. 물론 의무는 돈 받으면 상관없는 거고. 빼는 겁니다. 빼는 게 아니지. 돈 받으면 포함시켜야죠. 자, 다음 밑에 수습 중인 근로자인데 3개월 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3 되겠죠. 수3. 수3. 그래서 3은 빼고 보통 수습은 3개월이니까 그냥 수만 수. 그래서 왜 이렇게 들어오졌냐. 그래서 출산 육아 의무가 있다. 다음에 수습할 때 수. 됐죠? 다음에 노조법상 정당한 쟁유행위 행. 그래서 출산 육아 의무 수행이죠. 수행. 수행, 행, 쟁유행위 물론 정당한 쟁유행위. 됐죠? 그래서 출산해서 육아 의무를 수행하느라 밑에 보시면은 자, 업무상 부상 때문에 휴업한 기간. 업무 외 부상이지만 사용자 승인을 받아서 휴업한 기간. 다음에 사용자 귀책 때문에 휴업한 기간. 근로 잘못 없는 것들이지. 물론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승인을 받은 거고. 됐죠? 그래서 이거는 업무 외 휴업입니다. 업무 외 휴업. 됐죠?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그냥 업무 외 휴업. 업무상 부상, 외 승인 휴업, 귀책 사유로 휴업 세 가지. 됐죠? 그러면 다 연결하면은 자, 출산 육아 의무를 수행하느라고 업무 외 휴업을 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출산 육아 의무를 수행하느라 업무 외 휴업을 했다. 자, 이것들이 평균임금 계산할 때 제외되는 기간들입니다. 자, 다음에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거 서면합의, 서면사항 보시면 자, 첫 번째 서면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 근기법상. 다음에 대표랑 서면 합의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인데 자, 첫 번째 근기법상 반드시 서면으로 하는 것들. 자, 보시면 첫 번째 17조에 따라서 근로조건 명시 의무 연임 주소 서면이죠. 두 번째 61조에 따른 연차휴업 사용 촉진. 자, 아마 올해 나온다면은 사용 촉진에서 61조에서 최근에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 촉진하는 숫자가 있죠. 그거 그 숫자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저라면 낼 겁니다. 그거. 자, 그래서 사용 촉진 제도. 다음 27조에 따른 해고 사유 시기에 관한 서면 통지 서면이죠. 다음에 부당 해고는 다퉈야 되니까 반드시 구제 명령도 문서를 해줘야 되겠죠. 됐죠? 그러면은 요걸 그대로 외우면은 앞에 조건을 촉진하구서입니다. 하구서. 그러니까 조건을 촉진하구서. 뭘 말은 안 됩니다. 이것도. 자, 조건을 촉진하구서. 이거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문서로 한다. 조건을 촉진하구서. 해구서.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자, 옆에 보시면 이번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의하는 사항들. 네, 이것도 잘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여기 자, 운수업 등에 대해서 근로시간, 휴게시간 특례하려면은 그죠? 이거 바뀐 줄 모르고 59조. 자, 이때 대표랑 서면 합의. 그럼 휴게시간하고 근로시간을 바꿀 수 있죠.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연장 야간 휴일에 대해서 돈 주는 게 아니고 휴가 보내는 거, 보상휴가제. 자, 이거는 금전 문제니까 대표랑 서면하면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선택적 시간제, 대여정 총회 선표, 그다음에 3개월 단위 탄력 시간제, 대단일 CU, 그다음에 연차 유급 휴가를 대체하는 거, 지금 달 휴일에 대해서. 그다음에 유급 휴일을 대체하는 거, 다른 날로. 됐죠? 그다음에 외근 재량 근로 간주 시간제에서 근로 시간 합의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근로자 대표랑 서면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순서를 조금 바꾸면 순서대로 가시면 첫 번째 운전할 때 아니, 운수할 때 운. 자, 이거는 운을 갖다 윤. 그래서 밑에 보상의가의 보. 그다음에 선택할 때 선. 자, 운보선인데 운을 윤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윤보선. 예전에 대통령이 있었죠. 윤보선. 자, 이 사람은 자, 대통령인데 3대 대통령으로 간주하자. 됐죠. 대는 두 가지입니다. 대체 두 가지. 그렇죠. 물론 실제 윤보선 이분은 4대입니다. 4대 대통령. 그런데 윤보선은 3대 대통령으로 간주하자. 이게 대표랑 서문답입니다. 윤보선 3대 간주. 자, 넘어가시고. 자, 다음에 노동조합 관련해서 행정관청이 관여하는 경우인데 되게 많이 있죠.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부분은 요 아래 있는 부분. 즉 노동위원회 전문기관의 의결을 받아서 허락을 받아서 행정관청이 관여하는 경우. 이것도 뭐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당연히 노동위원회가 나누면 맞는데 이것도 이게 공부가 좀 덜 되면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갔을 때 전문적인 분야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무식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암기해버리자. 어떻게 암기하느냐? 자, 첫 번째 임시총회 소집권자가 없을 경우 또는 기피할 때 그때 행정관청에서 노동위원회 요구하죠. 그래서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구하는 거 노동위원회 물어봐야 된다. 됐죠? 다음에 두 번째 위법한 물론 임시총 소집권자 지명할 때 노동위원회 물어보는 경우는 요 앞에 있는 사망입니다. 사망. 왜냐면 임시총 소집권자는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할 때 이때 물어봐야 되는 거고 다음에 없는 경우 고리된 경우 이거 물어볼 필요 없는 거죠. 됐죠? 그래서 앞에 있는 기피 해태에 대해서 임시총 소집권자 지명 요구하는 거 노동위원회 의견이 필요하다. 두 번째 위법한 단체백에 대해서 시정명령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휴약 결의가 잘못되면 시정이 들어오는 거 시정명령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노조법에 그러니까 시정명령 요것도 어떤 명령하기 전에 판단해 봐야지 위법인지 아닌지 위반인지 아닌지 그래서 노동위원회 의견이 필요하다. 됐죠? 그래서 임시 그다음에 밑에 지역적 구속력 확장 결정하려면 노동위원회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지구 그다음에 휴면 노조 해산할 때 그죠? 그때도 노동위원회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휴면 임시로 지구가 휴면했다. 되죠? 그래서 밑에 마지막은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행이 중지 통보하는 것. 이때 안전보호시설 판단에 대해서도 노동이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두 문자 쭉 연결하면은 자, 임시로 지구가 현재 휴면 중이다. 자, 임시 지구 휴면 중. 자, 넘어갑시다. 자, 다음에 아까 또 건너뛴 부분에서 필수 공익사업. 자, 옛날에는 앞에 따라서 그냥 철수 병원통이었죠. 자, 철도, 수도, 병원, 한국은행, 통신사업. 방송은 아닌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갔는데 최근 기출 문제를 보면은 앞에 거를 내는 게 아니고 뒤에 걸 내버리지. 그래서 뒤에 걸 기억할 겁니다. 자, 뒤에 걸 기억하는 방법은 철수가 병환통 했다. 다음에 뒤에 그리고 공유가 이거는 있죠. 공유가 전기를 공급해 준다. 그래서 공유가 전기 공급입니다. 자, 뭔지인가 하면은 자, 일단 공은 항공 운수 사업의 공. 유는 석유 정제 공급. 공유. 다음에 가는 가스 사업 가. 그다음에 전기는 전기 사업, 그다음에 공급은 혈액 공급 사업. 됐죠? 그래서 철수 병환통, 일반 철도, 도시철도, 지하철, 그다음에 공유가 전기를 공급해 준다. 철수 병환통, 공유가 전기 공급.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이게 필수 공익 사업이다. 다시 철수 병환통, 공유가 전기 공급. 자, 넘어가시고. 자, 다음 여기까지는 건기 노조 문제고, 자, 이번에는 하나만 더 갑시다. 최저임금법. 자, 최저임금법도 쉽게 나오긴 하는데 단순 암기 사항들을 최근에 많이 내고 있죠. 자, 보시면 첫 번째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 네 가지죠. 생류노소, 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생류노소, 땡큐노소 됐죠. 생류노소를 가지고 결정한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최저임금 결정 절차가 있죠. 결정 절차. 뭐 장관이 임금위원회에다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재심의하고 이런 것들 있죠. 요 중에서 첫 번째 장관이 언제까지 최심위에다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서 요청하느냐? 3월 말까지. 3월 31일. 그러면은 최심위는 언제까지 장관한테 제출하느냐? 90일 내. 됐죠? 그러면은 암기하는 방법은 이거 들어가면 됩니다. 3월 31일이니까 3 곱하기 3. 그러면 9가 되겠죠? 3, 3은 9. 3월 31일 90일 내. 3, 3, 9. 자,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또. 자, 다음에 요거 최근에 9급에 나왔던 거. 자, 시행령에 있는 겁니다. 최저임금법상 사용자한테 주지 의무가 있는 내용들 네 가지죠. 네 가지. 보시면 산재가 발생했다. 얼마 줄 거냐? 산재 발생액. 됐죠? 사는 산입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산입되는 건 당연히 있으니까 산입되지 않는 것 알려줘라. 두 번째,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자 범위.
물론 신체 정신장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외 근로자 둘 다 바깥쪽이죠. 산입되지 않는 거 제외되는 근로자. 다음에 효력 발생 연월 발생. 다음에 구체적인 액 됐죠. 그래서 산입되지 않는 임금, 그다음에 적용 제외 근로자 범위, 효력 발생 연월일, 최저임금액, 산재 발생액 이것들이 주주 의무 내용이다. 자 넘어가시고 두 개만 더 합시다. 자 다음에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몇 명이냐 그 얘기인데 쉽게 생각하면은 최저임금위원회들은 이분들은 최저임금 액수를 구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지. 그래서 구하기 위해서 모였으니까 그냥 9명입니다. 9명 각각 9명 됐죠. 그래서 노사 공고해 노사 공고 노사가 공고했다. 이거보다는 그냥 이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구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래서 9명 이게 좀 더 기억하기 편하겠죠. 좀 더 들어간다면 상임위원 보시면은 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는데 그 상임위원들은 반드시 공익위원 이하야 됩니다. 됐죠? 그럼 이거 배우면은 여기 2명 이상의 상임위원 이상 됐죠? 다음에 뒤에 그 상임위원들은 공익 중에서 나와야 돼요. 공익위원. 그래서 여기 있죠? 이상은 공익이다. 자 군대 갈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은 공익 가는 거지. 그래서 이상은 공익이다. 이상 공익.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물론 어떤 뭐 관념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암기하기 위한 겁니다. 말장난으로. 그러니까 이상은 공익이다. 그렇게 하십시오. 자 다음에 마지막 자 최저임금법상 형사처벌되는 규정 요것도 출제된 적이 있죠. 최근에 노무사에서 나왔고 최근에 특히 공문에서 나왔죠. 이게 자 보시면은 자 제일 센 것만 기억할 겁니다. 이것도 보시면 자 최저임금법상 언제 제일 세게 처벌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때 적지죠. 적지. 두 번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춘 자 종낮 어떻게 하느냐 3년 이하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인데 병과입니다. 병. 물론 이때 이 병자가 떡병자의 떡처럼 두 개를 뭉쳐서 같이 낼 수 있다고. 즉 징역만 때리는 게 아니고 벌금도 같이 낼 수 있다고. 이렇게 하죠. 만약에 최저임금을 적혀줬다. 그 징역 1년에 벌금 1천만 원에 처한다. 이게 병과입니다. 병과. 됐죠? 그럼 기억하는 방법은 자 일단 병과를 하더라도 이건 나쁜 거니까 밑에 종전 낮췄다. 종낮 다음에 그래도 적다. 적지. 물론 이게 여기라서 그렇게 하는데 기억에 남을 겁니다. 자, 병과하더라도 종이니까 어감상 그렇지만 아주 많이 적다 그 얘기입니다. 종낮 적지. 뭐 뜻인가 모르겠으면 발음 빨리 보십시오. 종낮 적다. 여기니까 거기까지 맙시다. 그래서 병과하더라도 많이 적다 그 얘기입니다. 종낮 적지. 자, 거기까지 하시면은 뭐 단순한 암기 사항들은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녹화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